안녕하세요. 프라이버시 보존형 블록체인 기반 생체 인증 시스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준호 연구원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론으로부터 비교 분석 및 결론까지 약 15분간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생체 인증이란 생체 인식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임을 확인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체 인식 정보란 생체 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오늘날 다수의 집단이 참여하는 컴퓨터 시스템 환경에서 생체 인증은 안전한 인증 수단으로서 출입 통제, 금융 서비스, 모바일 기기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라는 다수의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암호학적 해시 연산을 기반으로 체인 형태로 각 블록을 연결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시스템 참여자들에게 안전하게 분산, 공유하는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합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모든 참여자가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함께 저장 및 공유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게재된 데이터를 소수에 의해 위조, 변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중 대표적인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참여자가 모두가 동일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결정론적 성질을 갖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제3자의 인증기관이 없는 탈중앙화된 인증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 참여자 모두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인증 기록 또는 인증 절차 내역을 모두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들은 암호학적 해시 기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중간에서 변조시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인증 시스템 내 데이터의 무결성 역시 지킬 수 있고요. 또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가용성 역시 만족시킬 수 있어서 인증 시스템과 결합했을 때는 매우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생체 인증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생체 인증에서 중요한 이 생체 템플릿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 참여자 모두가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생체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지문, 홍채, 이와 같은 정보들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노출이 된다면 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체 인증 시스템에서 생체 인식 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했는데요. 여러 방법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중에는 동형암호를 활용하는 방법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형암호란 평문과 암호문의 동형, 호모모픽 성질을 활용하여 암호문 상태에서도 수학적 연산이 가능한 암호를 말합니다. 동형 암호에는 크게 부분 동형 암호, 유한 동형 암호, 또 완전 동형 암호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연구에서는 완전 동형 암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완전 동형 암호란 덧셈, 곱셈 연산이 모두 가능하고 또한 연산 횟수에 제한이 없는 동형 암호를 말합니다. 동형 암호를 사용하면 암호문 상태에서도 키를 모르는 서버와 같은 제3자도 암호문 상태에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서버가 동형 암호문에 필요한 연산을 수행을 하여도 키값을 모르기 때문에 암호문으로부터 평문값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생체 인식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인증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드린 완전 동형 암호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생체 인증 과정 중 생체 템플릿이 노출되지 않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중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인증 내역을 블록체인 분산 원장에 기록하도록 인증 시스템을 구성하고요.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구성원 모두로부터 인증 서비스 이용 사실을 검증,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획득하여야만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 GDPR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2020년 포타니는 블록체인과 IPFS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활용한 생체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포타니의 기법에서는 사용자의 생체 인증 정보를 동형 암호문 상태로 IPFS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블록체인에는 암호화된 생체 인증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만 남겨둡니다. 또 사용자가 생체 인증이 필요한 순간에는 본인의 생체 인증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 단계에서 입력된 사용자의 생체 인증 정보 암호문을 불러온 뒤 현장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생체 인증 정보와 일치 유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정보는 동형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의 생체 인증 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타니가 제안한 기법에서는 사용자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게 내 거다 라는 사실만 증명할 뿐 여기서 내가 클라이언트 A다 까지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블록체인 내에 필요한 내용들을 거래 상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책임 추적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안된 기법에서는 이 책임 추적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없어서 실용적인 인증 시스템이 될 수 없다라는 일부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르는 2022년 블록체인 중에서 모네로를 활용한 프라이버시가 보존되는 생체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네로란 2014년에 출시된 프라이버시 중심의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이 모네로는 일반적인 암호화폐가 다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을 숨기도록 설계되었고요. 특히 높은 수준의 익명성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코인입니다. 이 모네로에는 익명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 그림처럼 송신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모르도록 링 서명 구조를 사용해서 실제 송신자의 서명뿐만 아니라 제3자 또는 가짜 서명까지 포함해서 거래를 생성해서 실제 이 거래의 송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래, 트랜잭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전자상거래나 싱글 사인온 같은 통합 인증, 이런 인증 시스템 환경에서는 인증 내역의 책임 추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네로 기반으로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면은 추후에 인증 내역에 대한 검증이나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확인이 제한된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기법은 크게 사용자의 생체 정보, 즉 생체 템플릿을 등록하는 등록 단계와 등록 단계에서 등록된 생체 템플릿 동형 암호문을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를 생체 인증하는
인증 단계, 총 2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기법에 등장하는 객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컬 스토리지는 사용자가 휴대 가능한 안전한 별도의 저장 장치를 말하고요. 사용자가 생체 템플릿 암호문을 만들 때 사용한 이 키값과 이에 대응하는 난수값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저장기기입니다. 사용자, 유저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생체 인증을 받고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객체를 말합니다. 여기 제한기법의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의 생체 템플릿을 이 인증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제한기법에서 유통되는 생체 인식 정보의 데이터 서브젝트, 정보 주체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메트릭 디바이스, 생체 정보 기기입니다. 각 사용자별 구분, 인식 가능한 고유의 생체 인식 정보를 생성하는 기기로 스마트폰 생체 인증 센서, 별도 준비된 홍채나 지문 스캐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IPFS는 이 생체 템플릿 동형 암호문을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의 많은 모델 중에서 좀 보편적인 IPFS를 활용하였습니다. CA는 Certificate Authority 해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초 등록 단계에서 사용자의 공개키 쌍과 그리고 전체적인 인증 시스템이 이뤄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최초에 디플로이, 올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CA는 트러스트워시한 객체로 가정 후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CA에 의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와 인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유효한 생체 암호문을 선별하고 또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는요, 사용자가 본인의 신원을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객체로 서비스 제공자는 제한기법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접근한 사용자 유저의 생체 템플릿 동형 암호문 사이에 유클리디안 거리 계산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제한기법의 등록 단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유저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인증기관 CA의 감독하에 지문 인식기 등 생체정보 기기, 바이오메트릭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벡터값 기반의 최초 생체 템플릿 원본 X를 생성하고요. 이때 CA는 X가 유저의 생체 인식 정보 X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값은 알 수 없지만 이 값이 유저가 생성했던 것은 알고 있다 라는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사용자는 M개의 난수쌍 R과 M개의 완전 동용 암호키 쌍 K를 생성합니다. 이후 사용자는 최초 생체 템플릿 원본 X로부터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CA에게 제공하기 위한 M개의 변형된 생체 템플릿 X'을 생성하고 완전 동형 암호문을 주어진 값 R과 K를 활용하여 생성합니다. 이후 유저는 이 생성된 M개의 생체 템플릿 동형 암호문 모음 C를 CA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수신한 CA는 IPFS에다가 저장을 하고 IPFS에 저장된 어드레스 값을 받고요. 또 이 관련된 인덱스 값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립니다. 여기서 인덱스 값이란 특정 유저에 대해서 몇 번째 템플릿이 현재 생체 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지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증 단계입니다. 유저가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을 인증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저는 CA가 등재한 본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알려줍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값, 즉 유저의 몇 번째 동형암호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i번째 값을 가지고 인증을 진행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인덱스 i가 포함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향해서 거래를 발생시켜서 발송합니다. 사용자도 본인의 i번째 생체 템플릿을 활용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트랜잭션을 발송하고요. 유저가 트랜잭션을 보내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최초 생성자 CA는 유저와 서비스 프로바이더 양측 모두 생체 인증 사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CA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I번째 생체 템플릿 동형 암호문이 저장되어 있는 IPFS 상의 어드레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I번째 동형 암호문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본인의 저장 장치, 로컬 디바이스에서 그 I번째에 해당하는 난수 R과 그 복호화를 위한 키값 I번째 K, 키값을 불러오고요. 생체정보 기기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생성한 생체 템플릿 Y를 새롭게 생성하고 난수가 더해진 변형된 생체 템플릿 Y'을 계산하고요. 여기에 키값을 활용해서 또 다른 동형 암호문 C'을 생성한 후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아까 CA가 전달해준 IPFS상의 주소로부터 얻은 C라는 동형 암호문과 현장에서 유저가 전달한 C'이라는 두 개의 동형 암호문을 갖게 되고요. 이 동형 암호문에 저장되어 있는 생체 인식 정보 간의 이 유클리디안 거리의 제곱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유저의 키값을 모르기 때문에 평문 정보는 알 수 없지만요. 동형 암호문의 특성상 이 두 개의 암호문 간의 유클리디안 제곱 거리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된 동형 암호문 값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본인이 생성한 난수 값을 이 암호문에 추가를 시켜서 유저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유저는 이 암호문에 해당되는 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암호문을 본인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고 이 값을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전달합니다. 이 값을 전달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 값으로부터 그 본인이 생성한 난수 값을 빼고 얻게 되는 실질적인 두 생체 인식 정보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값을 바탕으로 해당 유저를 인증할지 안 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보안 분석 및 결론입니다. 보안의 3요소 CIA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기밀성 측면에서 완전 동형 암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체 템플릿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생체 인증이 수행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생체 인증에 필요한 연산,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을 수행을 했지만 동형 암호문으로부터 생체 템플릿 원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CA는 유저로부터 생체 템플릿 암호문을 받아도 암호와 키값을 모르기 때문에 생체 템플릿 원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무결성입니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함으로써 유저와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의 이 생체 인증 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위 변조가 불가능한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에 기록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가용성 측면에서는 블록체인과 분산형 DB, IPFS를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생체 템플릿 암호문을 가져올 수 있도록 높은 가용성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설명드렸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인증 그리고 일련의 절차가 이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통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책임 추적성 구현이 가능하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는 정보 주체, 저희 기법에서의 유저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인증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GDPR 제6조 처리의 적법성 1항이라던가 아니면은 국내 개인정보법 제22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만족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블록체인과 완전 동형 암호, 생체 인증 이 세 가지 기술을 결합해서
프라이버시 보존 가능한 생체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이 연구를 블록체인 환경을 유지 및 생체 인증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분석, 그리고 인증뿐만 아니라 저희 실세계에서는 인가 서비스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가까지 고려한 이 온전한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실제 그리고 저희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관련된 보안 표준, OOS 2.0이라던가 OIDC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및 보안 분석이 향후 연구로 또 추가적으로 요구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